요즘 트렌드에 맞춰 건강, 여행, 취미 등 다양한 주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치아 건강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털기를 해가 있으면은 어디 손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이게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작게 떠야 돼요. 이가 좀 안 편해지요. 그래 무리하게 먹고 이렇게 먹고 씹으면은 그 때로는요 그렇게 씹고 하면 그 훌렁 벗어질 때도 있었지요. 아무것도 털리는 내 치아가 아니니까 뭐 잘 찌기도 빼가 자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털리가 이렇게 뺐다 뽑다 하다 보니 옆에 이빨들이 조금씩 다 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치주염이 자주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가 자꾸 없어지게 되니까 단단한 건 먹지를 못하고 좀 큰 건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는 그런 방식. 각종 구강 질환과 노화, 사고 등으로 인해 치아를 서서 잃고 전체 체를 상실하게 되면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영양 결핍이나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로 자신감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대외 활동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아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정신 상태, 삶의 질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원래 내 치아처럼 편리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신준혁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을 때는 예전에는 양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연결하는 브릿지, 보철 치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치아가 전체적으로 없을 때는 틀니를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그런 틀니라든지 부분적으로 넣는 부분 틀니 이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옆에 있는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임플란트로 그 부위만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좀 여러 개를 심어서 무치아인 경우에 틀니를 가능하면 쓰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라는 거는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서 기존에 틀니를 쓰던 그런 환경에서 틀니를 쓰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를 만드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뼈가 좋아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가 들어가는 그런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4개에서 6개, 많게는 7개, 8개 이 정도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고정된 형태를 만드는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오로넥스 보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는 치아가 전체가 상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틀니로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유지가 잘 안 돼서 잘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잇몸뼈가 너무 얇아서 아니면 높이가 안 나와서 기존의 틀니를 쓰시는 게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임플란트를 해서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는 게 꼭 필요한 적응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입맛을 다시게 하는 목요일 점심. 남기룡 아버님의 집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금방한 따끈한 밥을 가득 담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도 남기룡 아버님의 얼굴은 밝아 보이지 않는데요. 이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털기를 해가 있으면은 밥을 먹으면 잇몸에 낑겨요. 뺐다가 다시 이어야 돼요. 이어가지고 씻고 다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불편해요. 야무고 거 씹으면 잇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빨 사이에 들어가 보면 아픈 거예요. 근데 손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밥도 쪼개 떠가 입어야 되고
많이 떠가 여면은 이게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작게 떠야 돼요. 어쨌든 간에 조심해야 돼요. 맛있는 반찬이 가득하지만 부드러운 음식에만 손이 간다는 남기룡 아버님은 딱딱한 음식도 마음껏 씹어먹는 아내가 여간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미자 씨의 마음도 힘들기만 합니다. 좀 마음이 안 좋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좀 이래 하면은 좀 느끼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마음대로 못 먹고 큰 것도 또 이래 잘라나면 크게 또 못 먹고 지금은 조금 났는데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시더라고. 힘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남기룡 아버님. 언제나 그렇듯 입을 헹구고 틀니를 씻는데요. 오늘로써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을 낼 생각입니다. 큰맘 먹고 결심한 임플란트 수술을 오늘 하기 때문인데요. 걱정은 많이 되지만 아내가 옆에 있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꼭 이곳에서 수술을 하고 싶어 부산에 있는 병원을 선택했다는 남기룡 아버님. 수술을 앞두고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이제껏 불편했던 생활을 생각하면 이 긴장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틀리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그래서 친구가 그 내가 아는데 그거 가면 나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긴장이 좀 되네. 예, 아프가 싶어서. 째가지고 침을 박는다 이러는데 그게 좀 겁이 나네요.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구강 사진을 찍어 현재 치아 상태와 잇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와 함께 CT 촬영을 해 잇몸뼈 상태와 구강 상태를 살펴보고 정밀하고 체계적인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틀니 되게 불편하시죠? 네. 정말로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임플란트로 틀니 안 쓰게 해드릴게요. 여기 턱관절도 좀 안 좋아서 한 번씩 덜그럭거리시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당뇨약도 좀 먹고 계셔가지고 몸에 조금 무리가 안 가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들어갈게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환자분은 이제 70대이신데 이제 당뇨를 좀 오랫동안 앓고 계셨고 위아래로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엄청 뼈도 얇고 잇몸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또 얇아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틀니도 굉장히 불편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셨는데 이제 여러 군데 가 보셨는데 어금니 쪽에 뼈가 너무 없고 앞쪽에는 뼈가 너무 얇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오론엑스라고 하는 그런 임플란트를 많이 심지 않고 또 몇 개,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만으로도 전체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철 타입이 있는데요. 거기에 딱 좋은 적합한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나마 뼈가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한 5개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요. 그 정도면은 전체 보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보철 형태를 결정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뼈가 얇아 조금은 힘든 상황에서 수술이 시작되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경관을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오로넥스 임플란트는 여러 개를 동시에 식립할 수 있어 시술 횟수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치아와 비슷한 저작 기능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선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
이 뼈가 굉장히 얇아서 여건이 좀 안 좋은데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치료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얼음 찜질 많이 해주세요. 많이 힘든 수술이라 조금 부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굉장히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됐고요. 70대이시고 또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불편한 상태에서 써오셨고 뼈가 굉장히 얇고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뼈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에서도 좀 치료를 나눠서 크게 환자분께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 몸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른쪽 한쪽에만 일단 임플란트를 2개를 먼저 식립을 했고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대쪽에 한 임플란트를 한 3개 정도 식립할 예정이고 그 정도면은 임플란트 고철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 시간이 길지 않았고 수술하고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아무래도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혈을 위해서 뜨거운 음식이나 그런 건 좀 피하시고 미지근하거나 찬 음식을 위주로 이제 드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얼음 주문 아이스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좀 눌러서 압박을 가하면 좀 붓는 게 덜 하실 거고요.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없습니다. 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갈비를 좀 뜯어 먹고 싶어요. 틀리 했을 때는 이래 먹으면 이빨이 튀어나와서 안 돼. 밥 숟가락도 크게 떠가지고 입이 튀어나와요. 하면은 막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안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진짜.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싸늘함이 느껴지는 금요일 오후.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치과를 들어서는 모듈의 어머니는 요즘 힘이 넘칩니다. 전악 임플란트를 한 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틀니를 오래 사용하면서 잇몸뼈까지 나빠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젠 걱정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빨이 별로고 하니까 밥 먹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임으로서 하면 잘 먹는다고 아들이 해주라 그래갖고 가사 그래갖고 왔어요. 그전에는 이빨이 많이 안 좋아하고 위에 밑에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털리로 하고 있었지. 이가 좀 안 편해지요. 그래 무리하게 먹고 이래 먹고 씹으면은 때로는요 우리 씹고 하면 훌렁 벗어질 때도 있었지요. 한 달 치면 한 2-3번 그렇게 이렇게 훌렁 이렇게 빠질 때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예. 따로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식사도 잘하고 계시고요? 예. 아무래도 위에는 틀니라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적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네, 아시고 상태 좋으시고 어머님은 담으실 때 이제 워낙 습관이 요렇게 안 다물고 요렇게 갔다가 한번 비벼서 다물고 요런 이제 그 패턴이 좀 있으세요. 요거를 이제 지금 바꿀 수는 없고 습관이 굳어져 있으셔가지고 그것만 제가 참고해서 이 상황에서 또 잘 쓸 수 있게끔 제가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예. 70 정도 나이신데 아주 오랫동안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고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전형적인 오로넥스의 적응증 케이스입니다. 틀니를 오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금니 쪽에는 더 이상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뼈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뼈가 좀 있는데 그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어서 그 임플란트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고 포기하고 계셨는데 이제 오셔서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시다, 그러니까 케이스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현재로는 임플란트가 6개 정도 앞쪽으로 들어가서 뒤 어금니까지 보철을 할 수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치료하기 전에 이제 상태이고요. 여기도 거는 치아가 부러져서 이렇게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에 또 뼈가 굉장히 많이 꺼져 있고 굉장히 얇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또 비교적 틀니를 해도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뭐 환자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위에는 틀니를 하고 아래쪽에는 요 전방부에 임플란트가 5개가 들어가고 후방부에 조금 뼈가 나오는 곳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해서 6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14개 치아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위아래 교합관계라든지 이런 치료의 연속성이라든지 인공 잇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임플란트 보철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우리가 얼굴 구강 외에 얼굴 형태를 보면 치아의 높이도 낮아져 있고 여러 가지로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치료가 완료가 되고 정상적인 회복이 된 상태인데요. 이런 수직 고경의 높이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인중 부분의 지지도 잘 되어 있고 주름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젊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보철이 완성이 됐고요. 우리의 치아의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회복을 하셔가지고 드시는 게 제한이 없이 아주 잘 드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론엑스라고 하는 보철은 사실 생긴 지는 꽤 오래된 보철 형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굉장히 치조골이 많이 상실이 되어 있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만으로도 전체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철이 되었고요. 기존엔 치아 타입으로만 이가 들어가게 되면 형태도 치아도 너무 길어지고 이런 서포트도 잘 안 돼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이제 그런 형태의 보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잇몸까지도 티타늄 프레임에 포함을 시켜서 굉장히 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심미적으로도 잇몸까지도 치아 형태를 복원을 했기 때문에 치아도 정상적인 크기의 치아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외형에서 볼 때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보철 형태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고요. 접착식 보철이 아니라 나사로 고정식의 보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수정을 해야 되거나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크게 부담 없이 나사를 풀어서 원내 기공실에서 간단히 수정을 해서 또 이를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향후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보철입니다. 그게 이제 오론엑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했던 케이스를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뼈 이식을 굳이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소수의 임플란트만으로도 전체 보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손상을 주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고령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거나 그런 환자분들께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편안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철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철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신준혁 원장이 환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수술 전후의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모듈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이제는 자신 있게 이를 드러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어머님, 요게 우리 치료하기 전에 요거는 오늘 이제 사진이거든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어머니. 그죠? 여기 이가 없으니까 여기 높이도 낮고 그다음에 여기 주름도 되게 많이 깊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되는데
이가 우리가 얼굴 사진을 찍는 이유가 예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요 높이가 어머님 이제 적정한 높이가 됐는지 그걸 얼굴에서 저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이런 상태 보면 요거랑 요런 길이를 저희가 수치를 재가지고 적정한 상태인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 있고 이제 이렇게 관리만 잘 해주시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요 앞으로 다시는 밑에 틀니 쓰는 고생은 안 하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예방센터에서 칫솔질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거울 한번 보실까요? 거울 보시고 이 해보세요, 언니. 뭐 여기에 음식물 많이 끼인 거 보이세요? 예. 그렇게 이가 들어가고 나면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칫솔질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밑에 음식물이 좀 많이 끼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식물이. 우리가 틀니야 빼서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고정돼 있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죠? 그럼 근데 밑에 청소를 잘 안 하면 여기에 막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음식물이 붙어 있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막 부어요,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밑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로 이렇게 지지해서 만들어 놨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피도 나고 아프고 점점 불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그 주변으로 청소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도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다음번에 또 예약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저희가 대청소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닦으라고 나온 칫솔이거든요. 보시고 자, 어머니 이 부위는 여기 치아 있는 부위 있죠? 여기는 일반 칫솔로 닦으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 칫솔질 하실 때 여기 그냥 슬렁슬렁 하면 음식물 안 떨어집니다. 여기에 음식물이 붙어 있으면 예쁘게 만들어 놨던 보철물이 거뭇거뭇하게 착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칫솔질 깨끗하게. 그래서 이 보철물은 요렇게 큰 칫솔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치아 있을 때 양치질 하는 것처럼 세게 한번 닦고요. 그리고 요 작은 칫솔 하루에 칫솔질 하실 때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하시면은 괜찮으시겠죠. 식사하시고 그럼 일반 칫솔 한번 쓰고 임플란트 칫솔 한번 쓰고 2개 쓰셔야 돼요. 이런데 밑에 또 칫솔이 가니까 막 음식물 묻어 나옵니다, 그죠? 이 밑에 이 경계 부위를 닦아줘야 돼. 임플란트가 요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음식물 채이면 나중에 잇몸 막 붓습니다. 부으면은 임플란트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안에도 닦으셔야 됩니다. 오늘 칫솔질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 오시면 우리가 어머니가 그동안 칫솔질 하는 거 잘 하고 계셨는지 확인도 한번 할 거고 오셨을 때 그 보철물 밑으로는 음식물이 좀 많이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장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 드릴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달라진 거는 이 밑에는 이를 심어놔 편해요. 좀 먹는 것도 전자이하고 편하고 어지간한 것도 그만 씹어 먹고 임브루스가 안 될까 싶어서 아들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다행히 잇몸이 좋아갖고 일을 임브루스로 하게 됐다고 엄마 그렇게 기분이 쫄쫄하고 그래 이야기가 집에 가갖고 이제는 뭐라도 먹어요. 아들이 이렇게 엄마 많이 먹으라고 일도 심어주고 했는데 많이 먹으라고 노력도 하고.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기공실이 분주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기계음을 시작으로 기공사들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1층과 2층에 있는 기공실 2곳이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환자가 보철물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환자에게 더 편안한 보철물을 전달하기 위해 항상 그렇듯 오늘도 기공실은 바쁘기만 합니다. 치과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자체 기공실이 있으면은 또 저희 기공실에 있는 또 기공사 선생님들하고 그런 가치관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또 저희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저희 어떤 치과 의사의 또 그러한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보철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만을 위한 그런 기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에 대한 그런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고, 또 기공사분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환자분의 실제 어떤 요구도,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이나 그 중간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저희가 이미지화해서 기공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보철을 만들 수 있고, 환자분에게 좀 더 좋은 그리고 편안한 그리고 완성도 높은 보철을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철을 만드는 기공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환자분들에 대한 전담을 해서 이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틀니를 쓰고 있는 이호춘 씨는 오늘 점검을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다 너무 불편해 임플란트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활이 많이 달라져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털리는 내 치아가 아니니까 뭐 잘 찍어도 빼가 자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털리가 이렇게 뺐다 뽑다 하다 보니까 옆에 이빨들이 조금씩 다 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월이 가니까 좀 안 좋아요.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부정확하고 이래야 보면. 그래서 말을 한번 하면은 좀 상대방에서 뭐라고 대묻고 이런 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또 그러죠. 이제 우연히 TV 튼다고 보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내가 그걸 봤어요. 아무것도 이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 말하는 게 이빨이 내 잇몸하고 치하고 좀 맞겠더라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잇몸이 좀 약하니까 심어가지고 조는 방식을 하면은 좀 되겠다 이런 필이 오더라 머리에.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임플란트 한두 개 이렇게 손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봐야 될 입장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걱정이 많이 했어요. 이거 치과도 아무데도 가가지고 처음에 손을 딱 떼면 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마음이 허용치가 않더라고요. 이 치과 저 치과 두 서너 군데 갔는데 그 가도 견적을 받고 선동도 걸고 했는데도 크게 마음이 와 안 닿더라고요. 대리 보면서 저거 이제 결정을 했지. 해야 되겠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번에 그 목기 첫날 한번 재보고 오늘은 두 번째 체크 단계거든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악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알맞은 임시 치아를 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임시 치아를 통해 저작감이나 외형, 발음 등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어 최종 보철물 제작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해보세요. 다물어 보십시오. 그렇죠. 생각보다 잘 담으시는데요. 여기 인공 잇몸이 들어갈 라인을 이 정도로 하고, 처음 오셨을 때 요 주걱턱이 좀 심하셔가지고 아래 치아하고 위에 치아가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담으셔야 되는데 아래 치아가 앞으로 반대로 물리시는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만들 때도 요 하관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처음 오셨을 때처럼 반대 형태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도 살짝 했는데 보니까 정상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래 놓으면
아마 보시기도 좋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잡기 위한 대략적인 설계고, 요 다음번에 오시면은 이제 프레임 체크라 해서 진짜 골조가 나와서 정말로 형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아래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요 기공사 쌤하고도 한번 의논하고 저희가 오늘 얼굴 사진이랑 치아 사진을 좀 찍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무 튀어나와서 보기 싫지 않게끔, 그 다음에 위아래 관계는 정상적인 형태로 잘 씹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해 볼게요.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얼굴 사진과 치아 구강 내 사진인데요. 아래쪽에는 틀니를 또 오랫동안 쓰셨고, 위에도 부분 틀니, 앞쪽에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이제 써오셨습니다. 이제 상계 환자분은 아래 턱이 주걱턱처럼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 보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래쪽 앞니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분은 앞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의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라서 환자 돌출입에다가 환자가 또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틀니를 가지고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틀니를 뺀 상태인데 틀니가 너무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풀처럼 이런 틀니 접착체를 또 짜가지고 임시적으로 쓴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제 굉장히 의치의 안정성이 없으니까 이런 걸 사용해서라도 겨우겨우 이제 써오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상계 환자분은 이제 오로넥스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임플란트는 6개, 밑에는 한 7개 정도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단계에서는 중간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형태의 이 환자분의 임플란트 모처리 넣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환자분하고 같이 고민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높이를 정하고 이런 중간 단계를 최소한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거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PMMA라고 해서 3D 프린터로 임시치아를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에 잇몸도 집어넣고 치아 형태도 만들어서 어떤 형태가 어울리실까 그걸 확인하는 단계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아랫니가 윗니 안쪽으로 넣게끔 이런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걱턱이었던 치아가 안으로 집어 들어가고 훨씬 또 젊어 보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정상적인 관계가 보기에도 좋지만 씹는 힘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장력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런 잇몸이 어디까지 우리가 웃을 때 보이는지, 잇몸 라인을 어디까지 만들어주면 좋을지, 돌출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3차원적으로 보다 구체화시켜서 확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종래에 이런 디지털 기술이 있기 전에는 이런 단계를 환자분들께 제공할 수가 없어서 생략해 오고 기공사의 또는 의사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이런 단계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환자분의 원하는 바를 좀 더 의견에 개진할 수 있고, 저 역시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하나의 오론 X 보철을 완성시키는데 환자분과 치과의사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이를 만드는 기공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래 턱이 이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앞으로 나와서 반대로 물리셨거든요. 여기. 근데 이걸 이만큼 집어 넣은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젊은 사람들 요즘에 양악 수술하듯이 거의 이제 성형 수술한 것처럼 치아 이게 모양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미지로만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구현했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대로만 잘 만들어지면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잘 정상 교합이 됐고 이제 다만 위에 치아를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선을 정도만 아까 환자분 말씀하신 게요. 너무 앞으로 뻗어지지 않게끔. 저는 이제 이런 치료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20-30년 가까이 치료를 해오던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치료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이 왔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중간 단계를 통해서 환자분께 컨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생각했던 프로토콜이 환자분에게 적용이 됐을 때 과연 편안하고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환자분께는 더 좋은 보초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임시 치아 단계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빨이 좀 안 좋을 때는 딱딱한 것도 못 먹고 좀 씹다가도 살옆을 제껴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었는데 이빨을 하고 나면은 못 먹는 음식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런 기대감도 많겠지. 최고 좋은 게 잘 찌게 이빨 안 빼고 잘 수 있다는 거. 또 그거 또 내가 항상 내 몸에 이빨 끼고 내 끼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최용규 아버님은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임플란트를 완료한 후부터 치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치아 걱정이 없어서인지 그의 모습이 더 당당해 보입니다. 젊을 때 뭐 술, 담배를 많이 해가지고 안쪽 어금니 쪽에는 전체다가 거의 망가질 정도. 띄엄띄엄 한 개씩 한 개씩 사이를 두고 빠지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어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남은 것까지 막 좀 흔들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결정했죠. 치주염이 자주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2달 간격으로 뭐 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간격 그것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발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가 자꾸 없어지게 되니까 단단한 걸 먹지를 못하고 좀 큰 건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는 그런 방식으로 아침 밥 먹고 조금 있으니까 김에 있는 친구한테서 야, 니 걔는 방송을 한 바를 이러더라고. 그래, 걔는 방송 듣니까 마침 옆에 배우님께서 그 방송하고 있는 거 보고 그때 듣고는 디지털이라는 걸 개념을 하고 내비게이션이라는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걸 한다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쪽 내원을 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 쓰고 계시죠? 네네. 네. 자, 안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아시고, 다 물어보세요. 아십시오. 상태 좋으시고, 그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볼살이 한 번씩 씹힌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게 나아지셨나요? 예. 예. 그게 처음에 이렇게 전체 보철이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 이제 이가 없는 기간 동안 볼살이나 혀가 이렇게 탄력이 떨어져서 살이 처지고 또 안으로 살이 자라나거나 혀가 좀 커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가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제 볼살이 씹히거나 혀가 좀 씹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니 쪽에는 또 원래 치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또 관리를 해서 이가 안 빠지도록
최대한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네네. 오늘 보니까 위아래로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이대로만 관리 잘 해주시면은 오래 쓰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 보면 여기 어금니가 너무 불편하시고 상태가 안 좋아서 나빠지고 빠진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직고경이라고 하죠. 치아의 이 높이가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가 아랫니를 다 덮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더 계셨다면 여기 앞니까지도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셨는데요. 이제 먼저 오셔서 요 어금니를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하고 또 안 좋은 상태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뼈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처음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략적 발치라고 해서 너무 방해가 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발치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또 좋은 위치에 있고 키가 되는 치아들은 가능하면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니 쪽에 있는 이 치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금니 쪽에 보철이 먼저 들어가서 수직적인 높이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앞쪽으로 많이 가지 않게끔 힘의 분배와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상기 환자분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고 또 거기에 뼈 이식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가 먼저 들어갔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수직 고경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높이를 올렸기 때문에 앞니를 보철을 했는데 앞니를 살려서 보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랫니가 좀 더 보이는 형태 그리고 위의 치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렇게 보면 어디가 임플란트고 어디가 보철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 그런 형태의 보철이 완성이 됐고요. 우리가 치열도 위아래 교합관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료하지 않은 앞니 쪽, 아래쪽에 10개의 치아가 앞쪽에는 남아 있는데요. 여기도 잇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지만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위에 앞니를 안정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아래쪽에 10개의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치아에 처음 오셨을 때 얼굴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금니 쪽에서 힘을 잡아주질 못하니까 앞니는 점점 앞으로 뻗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인이 튀어나오는 돌출된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얼굴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를 하고 나서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연속적인 라인을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회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그게 얼굴 사진을 통해서 이 라인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기 임플란트는 치료를 하기 전에 원인 분석과 진단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플란트 시술 그런 외과적 시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시술이 끝났으면 보철과적인 치료 뭐 기공이라든지 보철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치료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 의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예방센터로 옮겨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데요. 임플란트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후의 관리도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치과 검진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희들의 바람은 오랫동안 더 이상 이를 빼지 않고 남아있는 치아도 건강하게 임플란트 치료한 것도 그대로 잘 균형이 맞게 오랫동안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환자분이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구강위생용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종류들을 각각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 또 변하는 그런 구강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환자분께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분이 계속 이 상태를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 들른 최홍규 아버님. 바람이 차가워져서인지 가끔 따뜻한 커피가 그리워진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치아 문제로 모든 게 다 불편하기만 해 이런 시간을 즐길 여유가 없었지만 이젠 마음껏 이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치아가 그 없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게 먹는 데 붙어서 첫째는 소화가 잘 돼요. 오래 길게 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진 거죠. 계속 이대로 뭐 관리 잘 해가지고 치아가 건강히 오래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 제일 좋은 거죠. 오늘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학 임플란트에서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단계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팀 구성원, 치과의사, 또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그 치과 내 스태프들, 이런 스태프들이 누구 하나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만 이 단계의 코어가 너무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훌륭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전부터 시작해서 치료하고 나서의 어떤 그 관리 단계까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또 팀워크가 잘 맞아서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책임감 있게 완성이 진료가 되었을 때 환자분께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치료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게 긴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점점 더 크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의 코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 현장에서는 또 저희 치과의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좋은 정보를 가져가셔서 혹시라도 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치아가 안 좋아서 고민만 많이 하고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는 면밀한 구강 상태 파악 후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 환자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한 제대로 된 관리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